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 생방송을 이야기를 많은 여러분들 만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교육을 좀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저희 불찰로 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좀 속도 상하고 그분이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 파일코인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제가 좀 저조차도 시장에 오만함에 빠져서 어, 이렇게 너무 좀 잘 맞다 보니까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대충 했던 것들이, 그리고 어떤 분에게 큰 피해가 됐다는 점에 정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뭐 반복이 되다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원모로 할 때는 사실 겁이 없었습니다. 원모로 할 땐 겁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는 게 많아졌어요. 아는 것도 많아지고요. 저도 이제 가진 것도 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정말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뭐 랍도 안 떴다 막 유튜버들 밑에 가서 댓글 쓰고 공격적인 댓글 쓰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가진 것도 좀 많아졌고요. 금전적인 부분도 조금은 나아졌고, 과거보다 전 개차반처럼 있을 때보다 빚더미 만졌을 때도 좋아졌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 몇몇 안 되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이죠. 아직도 방송을 켰을 때 100명 가까운 분들이 와주신다는 거는 저한테 어마어마한 행복이거든요. 이런 뭐 썰풀이 같은 뭐 듣도 되도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루에 5분이라도 들어주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잠시 약간의 오만화에 빠져서 좀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 작은 반등이라도 먹어보려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에서 또 한두 종목, 그리고 저희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잘 안 틀리는데 그건 그 종목은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비트코인 빠지면서. 그래서 실제로 대응 여력이,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자꾸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저희 말을 어느 정도 일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망각을 해버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뉴스 간단하게 보겠지만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볼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할 거고요. 어, 차트를 보는 앞에서 그 심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차트에서 심리를 어떻게 분석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듣으시면 많이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 불가결입니다. 잔인하지만 우리 단톡방에 말씀해 주셨는데, 뻔하다 뻔해님이 잔인하지만 심리는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공부하기 항상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건 잘 강의도 잘 안 들으세요 요즘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엄청나게 이걸 매매 잘하시고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셨던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도 심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시다가 그 벌었던 재산의 상당수를 날리셨습니다. 물론 그건 시작 대비에는 아직까지 뭐 10배, 100배 가까운 수익을 가지고 계실 텐데 많이 잃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수십억, 그러니까 50억 정도 되는 분이 이제 뭐 10억 됐다는 얘기는 그때 제가 전해 들었고, 제가 눈으로 봤던 것은 80억이 뭐 몇 초 만에 터져버리는 것도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심리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방에 죽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켜주세요. 원칙점.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좀 보도록 하죠. 카르타노가 급등한 이유들, 이런 거 쓸모없는 거라 이유 드립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네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 좋아하냐고요? 저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근데 찍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믿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좀 보는데 이게 웃긴 게 이재명 후보가 요즘 좀 더 이렇게 그 자유 경쟁이나 이런 것들 좀 풀어주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윤석열 후보가 자꾸 퍼주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긴가민가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죠? 네. 5천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소사 손실분에 대해서 5년간 2월 공제 도입하겠다 약속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로서는 이제 요 공약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굉장히 괜찮겠죠. 이재명 정말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욕설 문자도 연락도 봤어요. 어떤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저렇게 그래도 그 당시 시장이셨던 분이 그런 욕설을 할 수 있나 싶기도 할 만큼 봤었고, 하지만 공약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런 공약이 있더라. 우리한테 좋은 공약이다. 그렇죠?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거는 알고 강력하게 유지하고 꼴 수도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5천만 원 상향했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갈 좀 무리하게 된 것이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이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주식에 준하는 정도 세금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얼마든지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뭐라고, 그리고 손실에 대한 과세 보호 그것도 해준다고 하니까, 소급을 해준다고 하니 뭐 잘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돈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 이야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자, 일봉입니다. 저희가 다시 브리핑을 말씀드릴게요. 이 고점에서 최근에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조정대에서 요쯤에서 제가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뭐야? 이거. 한 분은 그래도 아이고, 어쨌든 한 번 더 연락 오셨나? 방송 딱 보고 연락을 주셨나? 아무튼 마음 쓰이는 분 한 분이 좀 가벼워졌고요. 네, 어쨌든 네. 뭐라고 했나? 자, 여기서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매수를 잡아도 좋은데 여기가 손절하라 그랬어요. 여기 손절하셔야 돼. 위험하다. 보수적으로. 그리고 나서 얘기 이때 계속 뭐라 그랬냐면, 요 추세선이 하나 있는데 요 추세 깨질 것 같으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손절하라고까지 말할 수는 아니고, 사람 자꾸 사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6,800만 원. 그죠? 6,800만 원. 근데 요 6,900에서 반등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반등 어쨌든 6,800만 원에 대한 말씀 드렸고, 요때도 요거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불발이 꺾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5,800만 원을 말씀드렸어요. 5,800만 원, 5,800만 원. 제 기억이 나요, 전부 다. 5,800만 원 말씀드리는데, 이때는 보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반등을 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요 타점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손절 나가는 구간 여기였고요. 여기 이후로는 전부 다 입증이 나갔었어야 됐어. 공식 시황 자체가. 왜냐면 여기 매수에 대한 이야기 드렸거든. 그리고 여기 했나? 여기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고 그다음에 여기였어요. 여기 좀 두리뭉술하게 잡았죠 이렇게. 그리고 요번 구간이 거예요. 4,200만 원 전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많이 사셨을 거거든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아마 뚫으면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여기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거래가 좀 강한 반등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강하게 나올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물렸던 것들 손절 안 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물리셨을 분들이 덜어 있으실 거예요. 요 시나리오가 맞으시죠, 대부분. 저희 구독자님들은 여기서 안 물려요. 여러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근데 나는 여기서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잖아.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 속이 상하는 거라. 왜냐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손해를 봐도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면 제 시장이 잘 맞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회원이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후원인이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면서 저는 좋아요 다. 괜찮아요. 이거 뭐 얼마 해봤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뭐 올라가 몇 백만 원 그거 날라가봤자 저한테 크게 타격이 되지 않아요. 이제 과거 워낙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물려드는 건 내가 상황 어떻게든지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말이 가끔씩 짧게 나와서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죄송해요. 네. 극존칭을 써야 되는데 고객님들한테 그리고 어르신들이고 소중한 분들한테 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 제가 반등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반등이 약하다. 반등이 약하다. 6,400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6,300에서 꺾여가 또 기분 나빴죠. 이제 6,400, 6,500 정도 얘기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여기도 아마 4,000, 5,400 한번 얘기했고 5,000, 그 다음에 5,000 많이 간다면 5,600 정도 말씀드렸는데 5,600은 안 꺾여버렸죠. 애초에 이 반등에서 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 이 타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4,200만 원 전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 차트 정도를 보게 되면 동시에 여기서 한 번 정도 반등을 하고 한 번 정도 더 깨지는 건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등을 했어요. 실제로 4,200만 원, 300만 원 칩시다. 3,300에서 4,400만 원까지. 그죠? 한 4% 정도의 반등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럼 이거 다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빠르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지금이라도 터셔야 돼요. 지금 4,200 정도에 사셨던 분들 계시다면. 근데 아직 4,200만 원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달러랑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원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원화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아직도 요 정도까지 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여기서는 본저가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는 이미 지금 계좌가 없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포인트 노리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거는 위험해요.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거는 만약 3,800만 원대가 만약에 다음 주 초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기는 또 단타 타점으로 나쁘지 않은 또 한 번 이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존이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3,800 정도 해서. 그리고 길게는 2,800 정도가 있어요. 길게는. 이 강한 자리 2,800, 3,000에서 2,800짜리가 조금 강한 자리야. 거기는 한 번쯤 어떤 내려오는 방법에 따라 좀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이번 달 안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 반등을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다음 달에 그냥 4월까지 이 정도 뭐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찌라시를 뿌리면서 반등을 할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설계만 잡아 놓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심리가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시황보다 이런 게 좀 중요해요.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수급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급의 원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개인은 그 개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개인이 주가의 변동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적 요인이 와서 개인을 주가를 변동시켜야 할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외적 요인이 와서 주가를 변동시켜야 돼요. 우리는 주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도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코인이라는 종목이 100개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100개가. 100개가 있다고 친다면 100개가 있다고 친다면 나 같은 인간들, 주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100개의 코인을 다 들고 있다면 이 코인은 쓰레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우리들의 화폐, 이딴 소리를,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저또 버킹이라고 하는 게 쓰레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는요, 희귀성이 존재를 해야 되고, 희소성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희소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유욕을 불러일으켜야 되고요. 부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 많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그것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열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습니까? 과거에 집이었죠. 자, 지금은 집도 계급에서 변해졌습니다. 강남, 강북,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 지역 사람들은 말은 아닌 척하지만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아파트 가격이 불과 몇 년 만에 10억, 10억씩 올랐거든요. 자산이 두 배로 불었단 말입니다. 제 친구 어디더라? 수원 옆에 위쪽에 지하철 뭐 연결되는 거기 뭐 환경벌 3만에다가 아파트를 샀었어요. 당시 분양가 4억이 채 안 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게 10억 가면 팔아라라고 농담삼아 말을 했는데 제가 사태 처음 볼 때거든요. 그 아파트 10억 지금 넘었어요. 안 판대요. 팔고 갈 데가 없대요. 어쨌든. 근데 저희 입장에서 그 친구는 엄청 부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자산이 상승했거든요. 왜? 희소하니까. 서울의 그 목조원 아파트는 자리가 없으니까. 저 같은 변두리 앉으면서 이렇게 넋두리 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슈퍼카. 남자분들 로망 아닙니까? 맞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갖고 싶은 거예요. 장인들이 만들었던 뭐 어떤 물건, 예쁜 예술품들 갖고 싶잖아요. 시계, 파텍 필리 한 개 2억, 3억씩 해요. 어떤 건 10억도 가요. 없잖아요. 하나 만들 때 장인들이 몇 년을 만들어서 고생해서 만든데 몇 달을. 예술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희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코인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 주가는 절대 오르지 않아요. 쓰레기예요. 여기 논리에서 계속 연결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내가 많이 들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적게 들고 있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적게 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수급의 원리예요. 내가 안 들고 있는 종목이 많이 간다라는 거. 내가 팔았더니 가네? 이게 이 논리라도 같이 맥락이 함께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몰릴 때는 이미 중턱을 넘어섰던 시장이에요. 제가 비트코인 여기서 말씀드렸죠. 저는 7할 이상 되어 보입니다. 8할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계속 드렸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하락은 반절 이상 왔을 겁니다. 하락은 반절 이상 왔을 겁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은 반절 이상 왔습니다. 그럼 반절 남았다는 뜻인가요? 그건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때 이 말씀 드리고 이거 더 갔다고 제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계속 억제를 하면서 하다가 예방접종 맞았자고 이거 떨어지고 나서 제가 이거 잡으면서 사람들 그때 와 역시 안쌤 이렇게 난리 쳤었거든. 하락은 반절 이상 진행됐을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얘기를 좀 놓았는데 여러분 적게 들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은 이제 그게 빠져 있어요. 이게 수급의 논리입니다. 지우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적게 들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매수 뭐 이런 게 좋지 않다라는 거야. 많이 하는 게. 그리고 반대로 하셔야 돼요. 대다수분들 같이 한다면 조금 더 서둘러서 파셔야 돼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매매법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를 팔지를 못해요. 고점 잡자고요? 저점 잡다고요? 저도 퍼킹이에요. 진짜로. 그거 저도 안 되면서 하지 마세요. 자, 요걸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상승이 100이 있었으면요. 나는 50 이상만 먹으면 정말 잘한 거고요. 하락이 있었으면요. 하락이 이만큼 있었으면 이 비율을 뭐 반토막 났으면 한 20% 손해보면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가 개미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반복이 돼서 이 파도를 타고 갈 뿐이에요. 이 파도를 누군가 일으키면 파도가 타나보다 하고 팔고 어이구 올라가니 좋다 어이구 꺾이네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더 팔면 아이고 나 못 사겠 쫄려서 못 사겠다 이거 남은 거 다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파도를 빠지네 여기 살까 사볼까 좀 샀는데 어이구 꺼지네 여기 손절해야 되겠다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상승 지분에 대해서 반만 먹는 거고 하락 지분의 20%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가람비 옷 좀 젖으세요. 옷 좀 젖는 건 상관없어. 정찰병 물리신 분들 괜찮아요. 그건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세요.
죄송한 얘기면 저 자복 좀 하겠습니다. 한쌤 아니었으면 나 풀메스 했을 텐데 정찰만 날려서 이렇게 요 정도로 이 차트 무서움을 배우고 있구나. 우리 정찰병들이 살아서 귀환할 때가 되면 내가 중대 소대를 가서 정찰 성공한 거니까 살아서 돌아왔다는 게 성공한 정찰을 성공한 거잖아요. 정찰병이 가서 죽으면 가면 안 돼요. 위험한 거니까. 맞죠? 정찰병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맞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정찰병의 역할은 그건 거예요. 사망하러 보내는 거예요. 특공대, 공수특전단, 그죠? 특전사 그런 쪽으로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사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살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붉은 베레모의 그 파일럿으로 살리러 가는 그 부대 뭐지? 공군 부대는 그 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 돌아오면 뭐 어떻게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고하겠습니다, 대장님. 저 이 상황에서 막 정말 힘들고 했었던 적군이 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이 적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우리 아군이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즉행차 하여튼 그 정찰병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친구들을 살려주세요. 살아 돌아왔을 때 그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일단 진행이 될 부분이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될 텐데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말씀드렸으면 요약할게요. 제가 계속 말이 좀 세기 때문에 자꾸 요약을 해야 됩니다. 강사 출신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 없다. 그죠? 100개의 코인 가지고 있으면 내가 100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코인은 쓰레기다. 그죠? 어떠한 특별한 존재, 이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상당수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코인은 비로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특별한 존재는 누구냐? 그건 알 수가 없다. 특별한 존재는 이 코인으로 인프라를 죄송합니다. 인프라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코인을 가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맞잖아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비트코인을 뭐 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할 거 아닙니까? 도치코인 계속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특별한 존재가 사야 되는 게 많이 갖고 있어야 주가는 오른다. 얘가 이걸 가지고 지그들이 자전 매매해서 그 주가를 올리거든. 그리고 지그들이 팔아버리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대부분 개미들은 거의 안 팔아. 매매 자체를 잘 안 해. 그래서 원뛰기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자, 그리고 일단 이 정도 얘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파도는 또 누가 만드는가? 이 세력조차도 너가 세력이니? 이 세력들조차도 요 개미로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범국가적인 존재. 그죠? 뭐 미연준이라던가 그런 글로벌한 국가적 단위의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 자체, 자금 자체를 풀었다 주었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뭐 지금 우리 시장은요. 얘네들이 주도하는 시장. 그러니까 2018년은 얘네들이 주도한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 시장은 얘네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게 중국과 미국의 무역 경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얘네들한테도 우리가 못 까부는데 얘들한테 지금 까불고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지. 지금은 그래요. 일단 좀 살리실 때가 됐고 어쨌든 하락을 아마 5할 이상 5할 최소 5할은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5할 이상 빠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팔기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개미들이 적어진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찾으실 때. 이건 세력론이지, 그지?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기 전에 일단 그런 것도 찾아야 되는데, 개미들이 적어진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렇게 많이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상승할 때, 이거, 큰일 뻔했네. 뭐가 또 날릴 뻔했네요. 네, 저희도 종종 날립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 여기는 세력이 살까요? 개미가 살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력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여기서 살까요? 손익비에서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살까요? 아니요. 개미가 삽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세요.
야야야야, 그래서 주식 지금 빠지고 너도 손해봤다는데 야 들어가면 큰일 나라고 말을 하지. 야야야,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다는데 지금 뭐 싸서 괜찮은 거 아니냐? 경기가 안 좋다는데 주식 좀 사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없죠. 반대로 야야야, 옆집에 철수가 지금 주식에서 1억이라 벌었대. 야, 옆집에 철수 뭐 영희는, 실제 철수랑 영희님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다닐 때 철수 형 많이 나와서 영희는 야 그거 세가지고 야뭐 외제차 뽑았대. 아 너 빨리 사. 주식 그럼 너돈 많이 번대. 이래서 산 사람이 많습니까? 부자죠. 상승하면서 거래가 터진 거는요, 개미들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망고불변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자 외치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조건, 거래가 폭등을 하고 거래가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래가 감소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엘리엇 파동 분석을 해보시면 꽤나 신빙성 있게 움직여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가장 물려있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 가겠지 하면서 눈치 빠른 놈들 여기서 빨리 매매를 하면서 빠져나오고, 그지? 스캘페어들 아씨 다 손해봤네, 아 이번에도 역시 코인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이 반등 나면 빠져야지, 반등 나온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안 쳐다 보니까 전 더 가시는 거고, 손해보고 손해 가시는 거고. 정말 순수한, 정말 안타깝게도 순진하고 착하고 좋은 개미들은 계속 기다리다 여기서 팝니다. 아 1억 간다면서요, 비트코인 5억 간다면서, 5천만 원 간다면서, 비트코인 미래라면서요. 당시 신의 두뇌님 미래라면서요. 신의 두뇌 가가지고 저기 차에 가서 방송하고 있고, 그죠? 스펀키 이런 사람 칼빵 맞고 돌빵 맞았나? 칼빵 맞았나? 뒤통수 맞았나? 저도 무서워요 솔직히. 제 집 주소 아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찾아오실까봐 무서워요. 솔직히 신상 다 까놓고 하는 사람 반망한 사람 몇 명 없잖아. 자, 아무튼 그분들이 착순하시고 선량하신 분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아, 나 빚 갚을 때 됐는데. 여러분 대출 보통 몇 년 가죠? 보통 부동산 계약 몇 년 하지? 2년이죠. 그죠? 2년 정도 뒤에 많이 해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손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하셨을 때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폭등하는 것은 보통은 개인들이 손절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려요. 하락하다가 거래가 많이 증가한 것 차트가 그때부터 시작이다. 자, 다우 이론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포장의 끝부분에서는 강력한 거래량이 실린다. 투매가 나오라고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엘리엇 파동에서도 3파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역헤드 숄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반등의 시발점은 거래량이 폭등한 음봉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상승하지 않는다는 아니고요. 이게 나온다고 해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고부터 분석을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있나요? 없잖아요. 일단 그렇죠. 연애가 되셨죠? 그래서 개미가 많이 털린 여기 대표적으로 또 여기죠. 그죠? 자, 상승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승을 합니다. 미처 팔지 못했던, 여기서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 누군가는 삽니다. 와, 비트 물렸던 거 이제 천조 이 정도는 팔아야지. 아, 이거 됐다. 그래서 물타기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뺐다가 막 팔아버립니다. 기미들의 물량은 줄어들어요. 남아있는 물량 있죠? 남아있는 물량 있겠지? 이 음봉으로 뺏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야. 팡팡팡. 근데 반등을 하는데 큰 의미에서 이렇게 수렴이 진행이 되고 상승을 하는데요. 얘가 돌파할 때 있잖아요. 와, 이거 지도새도 모르게 뚫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화끈하게 돌파해요. 저항 살짝 먹었거든요. 다시 저도 말씀드렸죠. 2,800원, 2,400만 원인가 말씀드렸는데 저항 살짝 먹고 확 밀어버립니다. 왜요? 여기 물린 사람 여기서 이미 다 손바꾸고 일어났다는 거거든. 여기 거래량 많이 보셔야 돼요. 해외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손바꾸고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친구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급 분석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잘하는 수급 분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가끔가다 잡주한테는 안 맞아요. 잘. 철거지를 하니까 특히 거래량 단위가 커져서 이 큰 정보가 좀 맞아요.
못 보시겠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이거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플 거예요. 아프긴 겁나 아플. 이거보다 훨씬 더 아플 거예요. 제가 당시 이때 예방 접종 이야기 하다가 이것도 예방 접종 얘기하다 이거는 아플 거라 그랬거든. 그래서 많이 아프죠. 아파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뭐라 그랬냐면 분산장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우 이론에서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거든요. 분산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분산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공포가 남았고 침체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 규모에 막는 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포의 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투매가 나온다. 공포의 끝에서 나오는 투매를 잡으시면 짭짤한 반등은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한 번 정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도 풀베팅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풀베팅에서 물리면 나 책임 못 지나. 만약에 물리신 분들 사고 싶으시면 저한테 개인톡 보내셔가지고 나 방 만들어가지고 지금이야 막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수익금의 반절을 놔줘야 돼. 나 그 정도 노력을 밤새 주식을 봐야 돼. 그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딜할 자신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본산장의 특징을 알려드렸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가 강한 매수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거래량도 사실 이 정도 나왔거든요. 조금 더 외국에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거래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고가의 가격보다 이 저가의 가격에 더 많은 존재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존재들은 이 존재들은 이 주가를 밑으로 밀었을 때 다시 사서 반등시킬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가 돼요. 이해 좀 되십니까? 개인미 심리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죽어요, 진짜로. 참으세요. 그냥 이 지표가 알려주는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제법 짭짤하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드시면 돼요.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에 오시면서 엄청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게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든데 파일코인은 업비트 상장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빠져나가면 될 것이고 손해 좀 보시더라도 그래도 우량한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인 베이스도 있고 뭐 괜찮은 종목이래요. 기본기는 단단하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거지 당해버린 것 뿐이에요. 그 종목은 알트코인들은 이제 아까 봤을 때 그 잡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제 뭐 금융 글로벌 금융은 이제 그 지금 주가 전체 국가적 단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자꾸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음, 그 어떤 차트 방송 뭐 시황 방송보다도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우 이론을 공부하셔서 그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이 차트를 보면서 아 이게 이래서 공포겠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기서 자살했을까요? 이 팔았다는 건 뛰어내린 거거든. 그죠? 얼마나 행복했으면 불나방차 여기서 뛰어들었을까요? 여기서 남들 자살할 때 사서 남 행복할 때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쵸? 루시게스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자살한 사람 10명 나오면 나는 그때 불매수하겠다. 이게 제가 못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어야 뛰어내려요.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걸 버텼어요. 지금 하락 8천만 원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버텼어요. 버티고 버텼는데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더는 못 버텨.
근데 확 가버려요. 어어어어 못 잡았네. 이때 정말 상실가 그거든요. 지금 없어요 뭐가. 이거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될까요? 버티던 분들 사실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할까라는 연락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럴게요. 그때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지난주 이번 주말에 다 5번째 한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그래도 힘들어서 연락 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던지면 그때 반당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살 거야. 그리고 또 죽을 거야. 2번 발려서 죽을 거야. 안타깝게도. 그리고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번에는 안 속는다. 이번에는 안 속을 거다. 이 강아지들아. 안돼 웬걸 계속 가네. 아이고 이게 우리 맥락의 개인 매매들의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우셔야 돼요. 뭐 후론이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예 영상은 날짜를 적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